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새해에는 우리 증시 쭉쭉 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은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양시장 온도차를 좀 달리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과 함께 하신다면 새해에도 이런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 잘 지킬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올 한해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 함께 잘 세워가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이지환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새해를 맞아서 그래도 조금 특별하게 새해에는 앞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좀 어떻게 끌어가실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또 바뀌었고 숫자도 이제 20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인데 올 한 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또 투자의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고 특히 작년에 어렵게 시작했지만 상당히 좋은 관점에서 시장이 끝났고 올해는 그 기운을 또 이어받아서 작년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세를 좀 보였다면 아마 올 한 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약세를 만회할 수 있는 상당히 우리 시장이 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올 한 해 작년에 좀 미진했던 수익 올 한 해 많이 획득하면서 많은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 또 저희 배트맨에 대한 관심 좀 가지면서 함께 가시면은 올 한 해는 정말 기대만큼 큰 수익을 좀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가득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에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톡 메신저 상단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신 후에 오픈 채팅방 탭으로 이동하셔서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은 좀 양시장이 방향 달리하면서 첫 거래일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을 해줬지만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또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업종별로도 하락하는 업종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새해 첫 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상승해서 좀 시작하면 상당히 기분은 좀 좋았겠지만 코스피 시장은 1% 넘는 좀 제법 큰 조정을 좀 받았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말 시장, 연초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은 사실 이제 지난 연말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국 시장은 아주 얕은 조정 이후에 갭을 메꾸면서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선택은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생각보다 강하게 갔기 때문에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방 쪽에 대한 정리나 혹은 눌림목을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은 미국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번 조정은 그렇게 크게 겁낼 필요도 없고 가격 조정을 좀 보신다 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2150선 내지 2160선 정도면 크게 조정을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 좀 견지드리고요. 오히려 이번 조정에서 짧은 조정 기간에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좀 집중을 좀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내일 이번 주 만약에 짧은 조정이 좀 이어진다면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조정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내일까지 좀 조정이 이어진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도 함께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상담 먼저 들어와 있네요. SNS택이고요. 5,900원에 비중 30%라고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5,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2,750원입니다. 2배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사실 첫 종목 이제 문자로 오셨고요. 상당히 이제 매수가를 제가 몇 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매매를 이제 잘하시고 저가 잘 잡으셔서 과연 여기가 매수가가 맞는지 제가 몇 번을 좀 확인했었습니다.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누가 봐도 이제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 혹은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 가장 중심을 좀 서 있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매수한 가격이 5,900원 워낙 저가에 매수하셨는데 올 6월, 7월에 이미 매수를 좀 하셨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야,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저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데가 이 8, 9월 달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매수가가 낮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상당히 120선에서 조정,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뭐 단기 조정 혹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지만 뭐 이 종목은 매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밑에 지지 가격을 11,500원 정도로 놓으시고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 수익은 꺾이기 전까지 좀 극대화한 전략, 끝까지 몰고 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지지가 11,500원 지지를 보면서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SNS택 상담해 주셨는데 일단 수익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반도체 핵심 소재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지금 기간 조정 후에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11,500원 선 단기 지지선으로 놓고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해 봐도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어떤 종목 오늘 상담하실까요? 네, XM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예, 3,800원에 25%예요. 네, XM이고요. 3,800원에 지금 25%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예, 8개월 고생했어요. 8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빅데이터 관련주로 그때 거래량 6벌레 샀는데 8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좀 고생하셨다, 그렇죠? 자, 이 종목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시스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제 AI 종목과 관련돼서 빅데이터 혹은 딥러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작년, 재작년까지 상당히 좀 들어왔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AI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을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빅데이터, 딥러닝 이렇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산업별로 나누는 경향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정부에서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정책을 좀 발표를 했죠. 전체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AI 전문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이제 주가의 반등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12월 달에 그 부분이 모멘텀이 좀 돼가지고 주가가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 중심에 서 있는 종목들은 이 빅데이터와 딥러닝보다는 산업별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는 좀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뭐 크게 이제 가격 조정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행보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아래쪽에 지지선이 2,600원 정도의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2,600원 정도를 이제 지지선을 놓고 보시는데 지금은 매직 구간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가 예상되는 흐름은 이렇게 좀 많이 흐를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은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반등을 주고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격대는 한 3,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300원부터는 이제 위쪽으로 3,800원이 최대 매물대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300원 정도에 근처에 오면 서서히 이제 물량을 좀 줄이시기 시작하셔가지고 3,300원부터 매수한 가격대는 3,800원대는 좀 다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가장 큰 모멘텀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AI와 관련돼서 테마가 돼서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3,300원 목표가, 지지선은 2,600원으로 3,300원부터 물량을 다 줄여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타깝지만 매수가에 좀 못 미치더라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주도주 쪽으로 옮겨 타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엑셈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빅데이터 관련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급등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횡보를 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2,600원 선 지지선으로 반등을 줄 때 매도해서 물량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일양약품. 일양약품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250원에 한 30% 됩니다. 일양약품 지금 30% 갖고 계시고요. 자, 매수가가 2,250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혹시 22,500원일까요? 예. 네, 22,5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종목 최근에 사셨죠? 예. 최근에 사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2,300원들이 쫙 빠져서 지금 가지고 있나? 그럼 파나? 그래,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은 이제 연말에 개인들이 좀 뜨겁게 조금 달구고 있다 그렇죠. 바이오 의약품 종목들은 좀 달구고 있고,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 하면 쇼커버링 하면서 조금 일시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에 좀 매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의약품 바이오 종목은 이제 주가가 좀 양분화됩니다. 이전에는 신약 모멘텀만 있으면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신약이 제품 출시가 좀 과시화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주가가 이제 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의약품 업종들이 좀 좋긴 한데 반도체 주는 업종 뭐 종군당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하늘바이오파마처럼 실제적으로 좀 많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저점은 8월 달에 예쁘게 잘 잡았는데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뭐 이 구간에서 뭐 급락이 나거나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냐면 일양약품은 지금 이제 실적이 지금 서서히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많이 했지만 예전에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좀 고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고평가 영역에서 조금씩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종목은 여기서 바로 급등하거나 올라가는 모습은 좀 보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은 좀 보이겠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종목이다.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종목은 이제 잘 가는 종목하고 못 가는 종목이 이제 서서히 주가가 많이 갈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일양약품은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약한 상승 내지 좀 횡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너무 높게 목표가를 좀 잡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은 26,000원 내외 정도에서 일단은 짧게 익제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6,000원 내외 정도에 오면은 좀 상승 탄력이 좀 큰 종목으로 바꾸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약품 종목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종군당이나 녹십자나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쪽이 훨씬 상승 탄력이 크거든요. 그쪽을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가격적으로 뭐 여기서 크게 뭐 급락할 구간은 없기 때문에 밑에 21,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위쪽으로 26,000원 정도는 충분히 좀 익절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보나 기간 조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상담해 드렸는데요. 자, 바이오주죠. 그런데 지금 저가는 저점은 다졌지만 큰 반등을 주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락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 좀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급등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서서히 상승은 하겠지만 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6,000원 선의 익절 구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보다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면 탄력성이 조금 더 큰 종목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이네요. 2060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에스코넥 1,770원이고 10% 가지고 계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뭐 IT 섹터에 좀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휴대폰 관련된 외형 제작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위치에 들어와 있고 다만 이런 종목은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좀 발빨라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은 1차 11월 달에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고 지금 120선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당히 뭐 괜찮은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상승 구간에서 여기 위쪽에서는 2,000원대 이상에서도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인데 지금 현재의 거래량으로는 여기 좀 넘어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2,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2,000원에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1차 목표 가는 2,000원. 만약에 이제 그 위쪽으로 좀 급등을 보시겠다고 하면 2,000원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돌파가 안 됐을 경우는 일단 전량 청산 이후 이런 종목은 매물대에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잡으셔도 됩니다. 이 종목이 좀 애착이 있으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0원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조금 살짝 밑에 1,7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1,770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기술적 반등 위치에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자, 만약에 2,000원이 돌파가 안 된다면 전량 청산하는 그런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상담 들어와 있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니, 종목은 많은데요. 대한광통신 얘기했어요. 네, 오늘 대한광통신 물어보셨고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4,500원에 20%예요. 네, 대한광통신 4,5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가 3,410원이네요. 조금 손실 중이신데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예, 이 종목 좀 매수하신 지 꽤 되셨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예. 좀 미끄러지면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시다 그렇죠. 예. 예, 자,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5월달, 6월달 두 번 이제 고점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5,3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위쪽에 5,300원을 좀 넘어가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상당히 미끄러져 내려왔고 다시 반등을 주시면서 지금 요 샀던 가격대 있죠. 지금 요 사신 가격대. 요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은 딱 또다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4,500원 내외에서. 그러면 5,300원과 4,500원 요 구간대가 이 종목은 상당히 이제 좀 올라가기 힘든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받고 난 다음에 직접 이제 저점을 좀 형성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저점을 형성한 구간에서 이제 매집이 별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바로 급등하거나 매수가까지 올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2,925원을 좀 놓고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좀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 이 종목은 직전 저점이 2,925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을 주면 가격대 4,200원을 목표가로 4,200원에 붙을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업종 섹터 상태도 호황으로 들어가기 힘들고요. 실적도 지금 급격히 나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요 가격대를 좀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2,9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 시 4,200원을 목표가로 일단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같이 이제 장이 좋을 때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이 종목에 대한 손실도 커지지만 실제로 장이 좋을 때 다른 종목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기회비용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좋을 때니까 4,200원 목표 가격으로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함께 상담해 주셨는데 지금 매수가까지 회복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전저점인 2,920원 선을 지지선으로 반등을 하면 매수가를 목표로 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좋은 장 상황에서 더 잘 가는 종목으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포스코 케미칼 지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42,000원에 비중은 30%요. 네, 포스코 케미칼 42,000원에 비중은 30% 갖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조금 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네. 그럼 바로 이주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매수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밤늦게 고생 이- 많으시네요. 예, 이 종목 어떻게 이 가격대 어떻게 사실 생각하셨어요? 아, 그 2차 전지 그 응급제, 양극재 그 시간락에서 예.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이 장기적으로 보려고 샀는데 요즘에 어쩌 좀 흔들리네요. 아유, 오늘도 많이 뭐, 이 종목은 올랐다가 그냥 흔들리시- 쭉 빠진 것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흔들 필요 없으시고요. 2차 전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재료 소재 쪽으로 좀 아마 선택을 좀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도 얘기지만 상당히 이제 탁월한 선택을 하셨죠.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관련된 뭐 전방 산업이나 나머지 이제 장비 관련된 쪽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 뭐 ESS 화재라든지 공장 이제 수율 문제, 뭐 오늘 나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화재 쪽으로 이제 있다가 그쪽 소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가독이 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섹터를 잘 사셨습니다. 그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괜찮고요. 지금 이제 워낙 사신 가격이 바닥에서 너무 잘 사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1차적인 가격대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56,000원이거든요. 56,000원인데 아마 이 행보 구간을 좀 거치고 나서 56,000원까지는 뭐 한 1월달 늦어도 2월달 정도면 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1분기보다는 2분기거든요.
2분기에 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까지는 56,000원을 목표가 좀 잡으시지만 만약에 2분기까지 좀 길게 가지고 가시겠다면 이 가격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56,000원으로 드리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 2분기 이후까지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56,000원 이상까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면 56,000원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너무 잘 사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56,000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지금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2분기에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1분기에 56,000원 목표가고요.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종목은 앱클론이고요. 49,0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809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앱클론이 49,000원이면 지금 10,000원가량 조금 빠진 상태인데 자, 이 종목 좀 갖고 계신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항체의약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컸었는데 실제적인 매출 발생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이제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올해까지 적자 들어가면 4년 연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매수한 가격대에서 상당히 좀 밀려 내려와 있는데 위쪽으로 보시면 일단 저항대가 42,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일단 42,000원이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42,000원이 넘어갔을 경우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 정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0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42,000원 돌파 시 매수한 가격에서 일단은 다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실질적인 매출과 외형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올해부터는 주가가 많이 갈립니다. 그렇게 보면 에클론은 주가가 좀 좋아지기 어려운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00원 돌파 시에 49,000원 매수가에서 전량 빠져나오는 방법. 만약에 42,000원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서도 좀 청산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앱클론 상담해 주셨습니다. 지금 42,000원 선 넘어갈지 이 돌파 여부를 보고 좀 대응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돌파된다면 매수가에서 전량 청산하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입니다. 효성이고요. 84,500원에 비중이 좀 크네요. 5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상당히 위험 구간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이 84,500원인데 그 부분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힘든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먼저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탈되기 좀 어려운 구간을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질 위험성이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시 바로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등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크게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77,000에서 78,000원 내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얕은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빠져나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후에 충분히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 77,000원 위에서 바로 매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효성은 조금 반등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의견 주셨고 77,000원에서 78,000원 선에 올라오면 전략 매도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또 투자 팁들 가득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기대되는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알짜배기 투자 팁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해가 바뀌었고 2020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한 해 어떤 종목에 집중했지 어느 섹터가 좀 유망할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작년 12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IT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승이 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은 2100선, 2150선 정도의 위에서는 지금 현재 이 구조만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오버슈팅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일 수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 코스피 지수로 2100선 위에서 강하게 베팅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IT에 집중됐다라는 것은 올해 IT가 이익 구조가 상당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작년에 이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IT 업종이 여전히 좀 상승세로 좀 갈 수 있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는 시간은 좀 짧지만 이 안에 IT 섹터 내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섹터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섹터는 반도체 섹터와 PCB, MLCC 섹터 그리고 5G 휴대폰 부분 특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OLED, 2차 전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섹터별로 좀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12월 달에 가장 크게 상승한 섹터는 역시 IT 중에서도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D램 메모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까지 뭐 후발적으로 오르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8,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가 바닥이냐 아니냐는 바닥론을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 시간 좀 끌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보면은 12월 달에 D램 가격에서 특히 주력 제품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바닥론뿐만 아니라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 반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바닥론을 지나서 내년 1분기 정도의 가격이 좀 반등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11월 달까지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이 11월 달에 와서 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됐는데 12월 달에 가격이 반등줬다라는 부분은 사실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는 지금 현재 좋은 가격대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1분기 보면 5G 서비스가 본격화됩니다. 우리와 중국이 지금 2019년도에 하반기에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좀 본격화되는 건 올해부터라고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1분기에는 일본도 이제 5G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특히 이제 전장부품과 사물 인터넷 등에서도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재고 물량이 지금 줄고 있는 부분에서 가격적인 상승을 좀 들어가면 역시 상당히 이제 큰 수요에 대해서 호재가 좀 될 수 있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집중하겠다는 부분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알파 개념까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소재와 관련해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된 SF 반도체 등 이런 종목들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종목 선택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은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섹터가 볼 게 이제 PCB하고 MLCC인데, 사실 이제 제가 8, 9월 달에 IT 종목들을 9월, 10월 넘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IT 섹터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올랐던 부분이 바로 이 MLCC와 PCB였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함께. 그 이유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PCB와 MLCC는 그동안 굉장히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경쟁은 이제 갈수록 치열해지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삼성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MLCC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기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량이 3천만 주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5G 휴대폰 교체 수요와 전장 부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거는 글로벌하게 예상이지만 수요가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서 삼성전기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고요. 공매도량이 3천만 주를 넘어가다가 2천만 주, 1천만 주 이상 한두 달 만에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IT 섹터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가 여전히 좀 우상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PCB에 관련돼서는 대덕전자가 상당히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MLCC와 관련돼서는 뭐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는 기업이죠. 그렇게 보신다면 이 PCB와 MLCC는 올 한 해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일단 업황 전체가 호황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업종 전체가 호황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상승이 단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한 해 역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섹터가 5G인데, 5G는 작년에 워낙 핫했기 때문에 사실 상담 서비스, 상담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5G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해 드리냐면, 작년 4분기까지는 좀 오르기 어렵다. 올 1분기부터 반등을 좀 줄 수 있고, 시기는 한 1월 말이나 2월 달 정도부터 반등을 준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좀 앞당겨졌죠. 오늘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제 4분기는 좀 어렵고 1분기부터 반등을 존재했냐면, 여기는 4분기는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낮았고요. 1분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유럽에서 5G가 본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먼저 선발적으로 좀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5G를 볼 때 한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5G는 기존에 있던 뭐 우리가 썼던 3G나 4G, LTE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유럽을 가서 느끼신 분들이 여행 가보면 많으실 건데, 이 4G라고 하는 이제 LTE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만 가도 우리는 뭐 당연히 이걸 쓰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을 가보면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에서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뭐 크게 3G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5G는 이 자체 통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뭐 자율주행차,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쓸 수밖에 없는 통신이기 때문에 5G는 독일이나 일본에 쓰지 않지만 4G는 쓰지 않지만 5G 같은 경우는 다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주고 4분기 정도까지 좀 조정을 주면 이제 1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권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때 상담을 드릴 때 5G는 일단 보유하고 있으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이 이제 1분기부터 반등 권역이 좀 들어올 것이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보면 처음에 오를 때 이제 선별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종목 이후에 후발적으로 지금 같이 다 우후 같이 오르는 좀 모습을 보였잖아요. 올해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 좀 갈릴 수 있고 통신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섹터가 휴대폰 부분 카메라 모듈인데 이거는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5G 휴대폰은 반드시 이제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 확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카메라 모듈 자체가 사양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기본 장착되는 개수가 일단 양쪽으로 늘어나 버렸죠. 한두 개 장착되던 게 지금 기본 3-4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가 폰뿐만 아니라 중저가 폰에도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역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좀 봐야 되고,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앞에 봤던 PCB나 MLCC와 함께 카메라 모듈이 IT 종목 중에서 반등을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부분도 역시 수요 확대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기나 LG노텍과 뭐 MC넥스 같은 종목이 앞으로 올 한 해 좀 상당히 유망할 수 있고, MLCC와 PCB와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요 자체가 업황이 호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 번에 단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 상승은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보시면은 이 MLCC와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격해서 보시면은 올 한 해 충분히 좋은 종목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실 종목이 이제 OLED인데, 사실 이제 OLED가 지금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어두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 4분기 때 좀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몰레드와
대형 TV에 있는 OLED, 뭐 QLED는 OLED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나누는데 결국 이 대형 가전에 쓰이는 TV 쪽하고 소형 가전에서 쓰이는 휴대폰 쪽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대형 가전 쪽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거의 70, 80%를 유지를 했고요.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이제 11월 달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70%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25%대를 누가 가져갔느냐 봤더니 중국 업체들이 이미 소형 가전 쪽에서는 OLED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BOE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애플의 지금 지원도 받고 있고, 애플의 지원을 받는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소형 OLED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접근해 있습니다. 이 OLED는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소형 가전에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대형화 시켰을 때 기술력인데 아직까지 대형화 시키기는 중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그쪽에서 판넬을 사가는 경우고 소형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나라 장비가 어떻습니까? 소형 OLED로 가는 업체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LCD 업체처럼. 대형 OLED로 가는 업체들은 여전히 호황을 좀 이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안에서 좀 양극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거를 코스닥 쪽의 부품업체들로 장비업체들로 좀 추격해서 보면 삼성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아무래도 소형 가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호황을 좀 이어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형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 업체들한테도 수출을 좀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 OLED 쪽에 점유하는 회사와 대형 OLED 쪽에 발주를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좀 갈릴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회사 레포트만 믿고 OLED는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이 종목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얘기했고 그렇게 보신다면 아무래도 대형 OLED 쪽을 좀 볼 수 있는 거하고 소재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뭐 LG 디스플레이나 아바코나 증색 장비 쪽으로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12월 달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레포트들이 상당히 쏟아졌습니다. 이 레포트들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레포트들도 있고요. 미국 쪽이나 영국 쪽에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나온 레포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통되게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추천이 좀 들어왔거든요. 12월 달에. 그러면서 이 2차 전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레포트만 믿고 좀 가시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워낙 크게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ESS 화재와 관련돼서 지금 일단 제조사의 책임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장 수율 문제인데, 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제 이 수율이 뭐냐라는 부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들 때 공장에서 이제 불량률이 나옵니다. 불량률. 이 수율은 반대입니다. 불량률이 아니고 정품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데, 왜 불량률을 따지지 않고 이 수율을 반대로 정품률을 따지냐면 그만큼 기술력이 어렵다는 거죠.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정품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헝가리 쪽이나 유럽 쪽 공장의 수율을 높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원하는 결과까지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OLED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1, 2 뭐 독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1위 업체가 알고 계시는 중국이죠. 2위 업체는 일본입니다. 3위 업체도 중국입니다. 4위에 이제 LG화학이 있죠. 4위에 LG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7위에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 SK이노베이션이 있죠. 그러면 1, 2, 3위 업체는 전부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반도체나 OLED처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을 흔드는 주체가 아닙니다. IT 중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 업체가 1, 2, 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위권 안에 세 업체가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일본 업체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와 함께 우리가 주도적 입장이 아닌 데서 가격 경제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2차 전지가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반도체나 OLED처럼 팍 치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2차 전지는
이 자체가 업황 전체가 지금 아직까지 호황이 시작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호황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업황 호황에 의해서 이제 종목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우리가 반도체나 OLED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흔드는 업종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LG화학이나 에코프로, SK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자,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일본 업체나 중국 업체들이 2차 전지 쪽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접근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유럽 쪽에 공장은 지금 증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빨리 가는 거죠. 뭐 전기차 부분부터 해서 유럽이 계속해서 제도를 제일 빨리 바꾸고 있기 때문에 LG하고 유럽 쪽에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어렵더라도 중국 쪽에 공을 많이 들여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공장도 지금 미국에 증설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주력으로 지금 생각하는 시장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느 쪽을 볼 수 있느냐라는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많이 먼저 성숙되고 있는 유럽 쪽을 볼 수 있는 LG화학이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시장에 좀 접근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전방 산업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소재와 재료 산업은 호황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방 산업보다는 소재와 재료 쪽으로 먼저 보는 게 좀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는 보시면 에코프로나 SK머티리얼 같이 소재와 재료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유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전방 산업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 종목들은 사실 중국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좀 공급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2차 전지는 어느 쪽으로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시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초보다는 연초가 좀 지난 이후에 1분기 정도 좀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무르익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다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과연 이제 이 섹터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다 보셨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순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PCB와 MLCC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여기서 따라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반도체에 일부 들어왔다가 그 다음 다시 OLED 쪽으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5G 쪽으로 지금 들어왔다가 5G가 이제 1분기 뜨면 그 다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는 중간중간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요 구도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의 관점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 마지막에 좀 12월 때 반등을 줬을 때 어떤 관점을 좀 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순환매는 IT가 뜨고 바이오가 뜨고 그다음 뭐 화학이 뜨고 유통이 뜨고 이런 순환매를 기대했는데 그런 순환매가 나오지 않고 반도체로 갔다가 PCB로 갔다가 5G로 갔다가 휴대폰 부품 갔다가 오히려 이 IT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좀 거듭하면서 순환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외국인들이 2150선 위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IT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 시장이 지금 2000선이 아니라 뭐 1700, 1800선에 있다면 여러 종목을 살 수 있게, 업종 섹터를 살 수 있겠지만 결국 2100선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결국 이 섹터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좀 보실 때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결국 어떤 섹터별로 이 산업별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일단 IT를 무조건 중심에 잡아놓고 이 IT 내에서의 섹터를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서 그때그때 테마가 이루어지거나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는 섹터를 좀 넣어준다. 그렇게 보신다면 작년 12월 달에 가장 강했던 섹터 역시 IT 11%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상승했던 부분은 의학 바이오 업종이 쇼크브링 들어오면서 나왔던 부분. 결국 바이오 의학 섹터에서 실제로 매출이 큰 종목들, 그리고 실제적인 매출이 나오는 신약들 가지고 있는 섹터. 그리고 세 번째로 상승했던 부분이 이제 바로 기계 섹터입니다. 이 기계 섹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도 기계 섹터가 12월 달부터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도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게 IT 섹터를 딱 놓고
기계나 바이오 섹터 정도가 보수적으로 따라오면서 나머지는 단발성 테마로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시장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부분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상황 내에서 좀 보신다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매매 업종별 순환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 좀 집중되는 순환. 왜? 2150선 위에서는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업종 섹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는 영역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평가되는 업종이나 섹터를 찾으려고 하면 그 종목은 올해 말까지도 못 오릅니다. 그 관점을 좀 보신다면 오르는 섹터 쪽에 집중해서 눌림목을 기다리는 전략을 펼치셔야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른 섹터로 가시면 그 섹터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는 어쨌든 우리 시장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덜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우리 섹터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수익을 거둬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2020년 주도 섹터로 IT 섹터를 무조건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지환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가득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